안녕하세요. 청아한의원 이문교 원장입니다. 아토피 환자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게 이겁니다. 가려운 것도 힘들고 진물 나는 것도 힘들고 각질 떨어지는 것도 스트레스고 피부가 까맣게 색소 침착된 것도 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이 모든 증상이 한 번에 싹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토피는 그렇게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악화되는 것도 순서가 있고 좋아질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알면 내 피부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시 악화가 되고 있는 건지 훨씬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아토피가 진행되는 순서와 좋아지는 순서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아토피 상태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악화되고 있는 상태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토피가 심해지는 과정을 크게 5단계로 봅니다.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이 순서대로 가고 있다면 내 아토피가 악화되고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가고 있다고 하면 내 아토피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일시적인 건조함, 가려움 이런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증상이 고정되기 시작하는 단계이고 세 번째 단계는 만성 피부 변화가 생기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범위가 넓어지는 전신화 단계이고 다섯 번째 단계는 피부와 몸 전체가 약해지고 민감해지는 단계입니다. 그럼 한 단계씩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신체 일부에서 가볍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팔이나 다리 접히는 부위, 입술, 눈 주변, 귓볼, 목 이렇게 어느 한 부위가 약간 건조하고 가렵고 살짝 붉어지는 정도로 시작합니다.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피부의 일부에서만 발진이나 붉은기가 보이지만 심하지는 않죠. 이 단계에서는 환자분들도 이게 아토피가 시작된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씨가 더워져서 땀띠가 났다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원래 피부가 건조한데 건조한 계절이라서 더 건조해졌다 생각하시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증상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잠깐 있었다가 금방 또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건조한 부위라고 하면 보습을 넉넉하게 해주면 괜찮아지고 땀띠처럼 났던 부위는 날씨가 시원해지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딱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름에 팔다리 접히는 부위에 땀띠 같은 자잘한 발진이 올라왔었고 그때는 저도 아토피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그냥 피부가 좀 예민해서 남들보다 땀띠가 좀 자주 생긴다 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증상이 반복되기 시작할 때예요. 한 번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거 이런 거는 누구한테나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부위에 계속해서 건조하거나 가려운 증상이 생긴다면 그때는 단순한 땀띠나 피부의 건조함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게 아토피가 악화되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단계와 비슷해 보이지만 좀 더 진행이 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피부 증상이 고정되기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이 사진들이 이 단계에 가깝습니다. 확실히 앞의 단계보다는 증상이 심해진 게 보이죠. 전에는 증상이 있었다가도 잘 관리하면 없어졌는데 이 단계에 들어서면은 반복되는 걸 넘어서서 없어지지 않고 이 손상된 피부가 뭔가 충분히 복구되지를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기가 쉽습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히 피부가 잠깐 건조하거나 잠깐 가려운 게 아니라 염증이 고착화되어서 피부 장벽이 본격적으로 무너진 상태로 접어드는 겁니다. 저는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때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악화 타이밍이거든요. 아직 뭐 피가 나거나 진물이 나거나 전신으로 생기거나 이렇게 심한 증상이 아니다 보니 겉으로 보기에는 가벼운 피부 질환처럼 보이죠. 그런데 환자분들은 이미 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뭔가 보습을 해도 전보다 피부가 건조하다. 가려운 때가 좀 늘었다. 아니면 가려운 것 때문에 연고나 약을 써야 되거나 아니면 이미 쓰고 있는데 그 횟수가 늘거나 이건 단순히 피부가 건조한 게 아니라 염증으로부터 피부가 회복하는 힘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거든요.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그래서 아직 심하지 않으니까 잠깐 지나면은 또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방치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아토피는 어느 날 갑자기 심해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이 작은 신호가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겉으로 확 크게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3단계로 넘어가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피부의 발진, 가려움, 건조함 이런 증상들이 유지되다 보면 피부 자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변화가 태선화 그리고 색소 침착인데요. 태선화는 쉽게 말하자면 피부가 코끼리 가죽처럼 두껍고 거칠어지는 변화입니다. 반복적으로 긁고 염증이 없어지지 않고 피부가 회복될 틈이 없으면 피부 결이 점점 거칠어지고 피부가 두꺼워지거든요. 그리고 피부 색도 변합니다. 칙칙해지고 얼룩덜룩해지고 긁었던 부위가 검붉게 갈색으로 변해버립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면 색소 침착 때문에 피부가 검게 죽어버린 게 보이죠. 실제로 이런 피부 상태를 만지면 피부결도 굉장히 다른 부위들과 다르게 거칠고 두껍게 변한 게 느껴집니다. 이 단계가 되면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세요. 가려운 것도 힘든데 거울을 볼 때마다 피부색이 변해 있고 주름이 깊어져 있고 피부결이 거칠어져 있는 게 누가 봐도 보이거든요. 특히 이제 얼굴이나 목, 손 이렇게 노출되는 부위에 이런 변화가 생기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위축이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여름에도 긴팔, 긴 바지를 입고 가리고 다니게 되죠. 그런데 이게 가린다고 가려지나요? 오히려 여름에 막 덥고 땀 나는데 긴팔, 긴 바지까지 입어서 통풍도 안 되고 땀까지 차버리면 더 가렵고 더 덧나버리죠. 더군다나 이렇게 피부가 두꺼워지면 연고를 발라도 전보다 흡수가 덜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아토피가 만성화되고 피부가 두꺼워질수록 뭔가 연고를 발라도 전만큼 효과가 나질 않는 것 같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단계만 돼도 힘드니까 아토피가 더 이상 악화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해지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다음 단계까지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성화 단계에서 같이 잘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아토피 부위가 점점 넓어진다는 겁니다. 두 가지 형태로 넓어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부위에도 생기는 형태입니다. 원래는 팔다리 접히는 부위에만 있었는데 겨드랑이, 목, 가슴, 몸통 이런 다른 부위까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더 진행이 되면 배나 등, 무릎처럼 아토피가 원래 잘 생기지 않는 부위까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팔다리에만 증상이 있었는데 증상이 악화되면서 점점 여러 부위에 생긴 케이스고, 이분 같은 경우도 증상이 심해지면서 등까지 증상이 생긴 케이스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한 부위 안에서도 점점 더 넓어지는 형태인데요. 입술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입술 라인만 건조하고 붉었는데 입 주변 전체가 건조해지고 점점 얼굴로 퍼지는 경우, 그다음에 팔 같은 경우에는 접히는 부위에만 동전만한 크기로 있었는데 갈수록 손바닥 크기까지 넓어지는 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팔다리 접히는 부위, 손목 이렇게 조금씩만 있었는데 팔 전체로 퍼진 분이고요. 이 정도로 증상이 악화가 되면은 팔 전체가 이 빨간 소매 옷을 입은 것처럼 상태가 비슷하다고 해서 red sleeves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처럼 무릎 뒤에 접히는 부위에만 있다가 점점 종아리나 허벅지까지 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야말로 정말 전신 아토피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제가 이 아토피 있는 부위를 긁은 손으로 다른 부위를 만져서 옮은 건가요? 번진 건가요? 전염되는 건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토피는 전염성 질환이 아닙니다. 팔을 긁은 손으로 목을 만져서 목에 옮은 게 아니에요. 몸 전체의 염증 반응은 점점 심해지고 피부 장벽은 점점 더 약해져서 몸의 여러 군데에서 차례대로 터져 나오는 거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위가 넓어지는 게 제일 최악의 상황일까요? 안타깝게도 더 악화된 분들도 계십니다. 아토피가 더 심해지면 범위만 넓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피부가 점점 약해지고 예민해지면서 몸 전체까지도 약해지고 예민해지는 반응이 함께 나타나거든요. 아토피 있는 분들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안 긁어야 더 빨리 낫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든 안 긁으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결에 긁어서 상처나고 그것 때문에 또 더 안 낫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건강한 피부는 생각보다 튼튼해요. 제가 만약에 지금 손등을 하루 종일 일부러 긁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뭐 각질이 생기거나 진물이 나거나 할까요? 아니에요. 조금 붉어지다가 말고 끝날
끝날 거예요. 그런데 아토피가 진행된 피부는 달라요. 조금만 긁어도 상처가 쉽게 나고 한 번 상처가 나면은 회복이 잘 안 돼요. 이 사진의 분들도 보면 정말 안 긁으려고 노력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심지어는 안 긁고 잔 날도 분명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회복이 안 된다고 하시죠. 이분들뿐만 아니라 아토피가 심해지면 점점 긁었을 때 진물도 쉽게 나고 아무리 보습을 잘해줘도 건조하고 갈라지고 이상하게 태산화 때문에 피부가 두꺼워진 거는 같은데 동시에 피부가 굉장히 얇고 약해진 느낌도 난다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이건 단순히 많이 긁거나 아토피가 오래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요. 피부가 점점 장벽 기능, 방어막의 기능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피부가 약해지면서 동시에 또 예민해지기도 한다고 했죠. 예전에는 참을 수 있었던 자극도 이제는 좀 참을 수 없는 가려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 목이나 얼굴을 스치기만 해도 가렵고 밤에 이불만 덮어도 열감이 오르면서 긁는 것 때문에 제대로 잘 수도 없죠. 제일 힘든 건 몸 자체도 약해지고 민감해진다는 건데요. 아토피가 심해지면 피부는 열이 가득 찬 것 같은데 오한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잘 잔 날이 어쩌다 한 번씩 있는데도 피로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면역계도 점점 더 민감해져서 인스턴트, 술, 과자, 기름진 음식 이런 조금만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어도 가려움증이 굉장히 심해지고 조금만 환경이 안 맞아도 피부가 안 좋아지고 컨디션도 너무 많이 떨어져요. 2단계가 되면 환자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도대체 뭐가 원인인지 모르겠다. 몸 전체가 너무 약해지고 예민해진 느낌이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토피가 심해지는 건 단순히 면적이 넓어진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피부가 약해지고 예민해지고 회복이 되질 않고 몸 전체 컨디션까지 무너지는 방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단계까지 와버리면 단순히 피부 표면만 보고 접근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토피가 악화되는 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건조함이나 가려움으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 증상이 고정되고 안 없어지기 시작하고 태선화나 색소 침착 같은 만성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동시에 부위가 넓어지고 전신화되면서 피부와 몸 전체가 약해지고 예민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 것 같으신가요? 예전보다 보습을 해도 빨리 건조해지고 조금만 긁어도 상처나 진물이 잘 나버리고 원래 없던 부위까지 하나둘 생겨버리면 이건 단순히 관리가 부족한 단계를 넘어서 다음 단계로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더 버텨보자가 아니라 내 아토피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악화되고 있는지, 치료는 어디서부터 잡아야 하는 건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토피가 좋아질 때는 어떤 순서로 좋아질까요? 아토피 치료와 회복은 악화되는 과정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서도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들이 단계별로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아토피가 호전되는 5단계로 또 나눠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아한의원 이문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